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부터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강의가 두 개가 겹쳐가지고, 그거 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예. 예, 그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그 준비 좀 하고 있고, 네. 또 그 날이 확 더워졌다가, 날이 또, 오늘은 좀 선선하네요. 이러면서 네. 날씨에 또 적응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있든 없든, 저랑 크게 개의치 않으니까, 하여튼 아무래도 주식을 조금 알리는 쪽에 제가 일을 좀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리는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한 작업을 했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했습니다. 지난주인가 언제 소장님 페이스북 쓰신 거 보니까 뭐 주말에 3명, 4명 팀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힘들어서 어떻게 가능을 해요,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코칭을 하다 보니까 네. 계속해서 주말에 조금 몰리는 일반 분들은 주말에 좀 몰리고 네. 학생들은 거의 매일 오후에 이제 오고 그래서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제 자제래. 제자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매일 주간 찾아오는 분들이. 주간 13분인데 너무 많아요. 많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버겁고 한데 그래도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분들도 때로 이게 편차가 있어요.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고 대충 시간 때우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치니까. 불과 한 답이 안 나요. 5회차, 4회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저는 그게 기본적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고 봅니다. 제가 또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가슴에 손을 얹고 2주에 한 권씩 투자 서적을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많지 않은 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투자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유가 참 많으세요. 그렇죠. 꼭 2주에 한 권씩 책을 읽는다 해서 투자에 성공한다는 보장? 없습니다. 없는데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위에서 이 업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뭔가 다양한 걸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당신이 참 똑똑한 것 같으니 해보자라고 제안도 하고 여러 가지 해도 참 이유들이 많으세요. 무슨 애를 봐야 된다. 아니, 애 보면서 주식하려면 주식하지 마세요. 이런 제가 속으로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잘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알려줄게. 근데 저는 이런 이유로 못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하지 말든가. 이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 노력하면 제대로 된 노력. 여기서 노력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저희 교수님하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시간을 내서 교수님도 시간이 진짜 돈이신 분이고 저도 시간이 돈인 사람인데 이거 단순하게 1시간 정도 녹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주말 내내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요. 뭘 해야 될 것인지. 계속 저한테 카톡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서로 말을 맞추는 건 아니지만 무슨 얘기를 투자자분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채널과 차별화돼서 들으시는 분들도 시간을 내서 굳이 들으시니까 뭔가 해야겠다라는 것들인데 과연 듣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지난번에 교수님이 얘기하신 인지 부조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소개시켜드리는 책을 매주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두 권은 좀 자기하고 성향이 맞으려면 한 달에 걸쳐서 그 책을 읽어내시는지 그것도 참 궁금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 이제 많은 분들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 많이 요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보면 이제 다들 이런 얘기하면 많은 이제 들으신 분들이 다들 생각이 다양하시니까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분명히 기업의 이익의 실적이 대한민국이 감소되는 거는 팩트란 말이죠, 팩트. 혹시 오늘 뉴스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제 45일이 되니까 다 나오잖아요. 이제 발표가 다 찍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1분기에 우리나라 기업 영업이익인가 뭔가가 37% 줄어들었어요. 이 기업. 네, 맞습니다. 예.
그건 이제 와서는 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너무 컸어. 그러지만 그거 빼놓더라도 15%예요. 네, 예, 그러니까 주요 국가에서 10% 이상 떨어진 나라가 없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이 안 좋은데 그거는 어찌됐건 반도체량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좋을 때만 반도체, 나쁠 때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맞습니다. 예, 예. 예. 이거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랑 상관없이 경제가 안 좋다, 뭐 주시장이 안 좋다, 경제 안 좋은 건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태어나서 눈 뜨고 나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부터 경제가 좋은 적은 없어요. 음, 커런틀리 계속 안 좋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거기 휩쓸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길게 보시고 긴 호흡으로 진짜 공부하시고 뭐 주식은 저나 본부장님, 소장님 매번 말씀하지만 매일 안 해도 주식 되거든요. 맞습니다. 소장님도 지금 요즘 주식 별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특히 개인 저는 투자가 그때 예. 저희가 얘기 말씀드렸을 때 한 3주 전인가요? 저는 물량 줄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음. 지금 무주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없어 음, 안 해도 되고 또 좀 있더라도 좀 좀 지나가게 냅두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네,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눈 감으면 주식이 보인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좀 오히려 좀 도서실에 가서 아니면 지하철에서 시간이 있었을 때 그냥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게임 보고 그럴 시간에 이렇게 좀 책 좀 보고 예? 그런 거 보면 하면 훨씬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장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렵지만 분명 좋아질 때가 오거든요. 다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주식을 진짜 투기로 보시면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나이가 있으시면 괜찮으시면 아주 젊은 분들은 이거 보신 분들은 작년에요. 2018년에 주식 인구가 좀 늘었는데 상당 부분 비트코인에서 왔어요. 음, 최근에 보면 알게 모르게 보시면 전 이제 미국 주식을 주로 좀 많이 보지만 어저께 혹시 MBC 뉴스데스크 보셨어요? 아니요, 보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외국에 있으니까 뉴스 자주 안 보지만 가끔 이렇게 쭉 지나가는 거 쭉 보는데 음, 누가 보내줬어요. 이거 났다고 보니까 음, MBC 뉴스데스크 9시 있죠. 9시에 네, 해외 주식 직구해 갖고 났어요. 음, 그러면서 뭐 거기 하고 뭐 여자 멘트 땄는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고객이 아닌 것 같고 그냥 딱 증권사 직원이 멘트 한 것 같더라고. 고객 음, 인양 해서 하는데 음, 제가 딱 봐서 느낌이 저는 오히려 걱정이 돼요. 음, 이것도 역시 한 4, 5년 전에 중국 주식 열불 났었잖아요. 비트코인에 맞습니다. 몰려가듯이 미국 주식도 음,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좋은 건 세상에 없거든요. 음, 주식이랑 무조건 리스크가 있는 투자 대상일 뿐이거든요. 그거 근데 맞습니다. 무조건 돈 번다? 저는 이제 오히려 걱정이네요. 그래서 진짜 음, 이럴 때일수록 소장님이나 저는 발만 닿고 자꾸만 돈만 드리지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투자 원칙이라든가 진짜 저는 그 매매 일기라든가 매매 법칙, 매도의 법칙 시리즈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난주에도 음, 좋았고 그래서 지금 시간 나실 때 혹시 안 보신 분 또 보시면 되겠고요. 들었던 거 까먹고 또 들으시면 되잖아요. 유튜브가 좋은 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긴 호흡으로 좀 보시라. 시장 음, 지금 30%이 떨어졌다고 해서 절대 지수는 30%안 떨어지거든요. 대한민국 주식이.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거 갖고 머리 아프다고 다 팔 일도 아니고 그냥 음, 가만히 계시라 지금. 네. 그리고 오히려 공부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시네요. 그 제가 증권회사를 27년 다녔습니다. 증권회사를 27년 다녔고,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증권회사를 들어와서 얼마 전까지도 증권회사에 몸을 담고 있었고, 물론 이제 본사에서 근무한 기간을 빼고 나면 지점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있었는데, 네네. 20년 동안 저는 진짜 조급하게 주식을 했어요. 음. 그리고 20년 동안 주식시장을 거의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네. 특히 한 15년은 여름 휴가를 못 갔어요. 안 갔어요. 네. 네. 여름 휴가를 안 갔고 주시장 하루라도 떨어지면 무슨 일이 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그 주식시장은 항상 변합니다. 그때 제가 증권에서 처음 초창기만 하더라도 주식을 공부해서 번다? 거의 그거는 뭐 헛소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고 펀드 매니저 잘 알아서 그때 당시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룸사롱에서 돈 받고 주식 사주고 하던 시기니까 그러면서 펀드를 박살내던 시기니까 뭐 그런 시기를 거쳐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뭐 나이가 이제 먹고 들어 보니까 저는 평생 주식할 거고요. 그렇죠. 평생 주식으로 먹고 살 거예요. 주식 음. 외에 이제 저는 가르치는 게 좋아서 음. 가르치는 거를 이제 낮에 이제 하는 잡이지만 그 외의 이면에 저는 뭐 여분의 시간을 내서
제가 많은 시간을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작년에 저 30% 냈고요. 올해 지금 30% 냈어요. 그리고 매매 딱 해서 우리 그렇게 한번 해서 만나요. 만나요. 그렇게 해서 복리로 전 딱 그 자금은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복리로 30%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 때 또 30%짜리 지금 보이면 하고 안 보이면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해서 서서히 가면 워렌 버핏이 돈을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한 게 나이 60 넘어서부터예요. 워렌 버핏이. 그렇게 해서부터 그게 복리 효과가 본격적으로 난 건데 지금 뭐 여러분들이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갖고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가지고 몇백만 원을 몇 억을 만들겠다, 몇천만 원 몇 억을 만들겠다. 이러니까 지금 제가 그 이번에 내일 이제 부산 가서 강의를 하는데 부산의 강의가 이제 그 군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군인들 이제 장교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재테크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쓴 이 항목 중에 하나가 뱁새와 황새로 구분해라. 뱁새와 황새로 구분해.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보면 나는 2천만 원으로 10억을 벌었다라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건 그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황새가 아니에요. 뱁새예요. 여러분들 돈이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 2,200만 원이 되고 2,500만 원을 됐다.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2,500만 원이 나는 자동차를 바꿔야 되니까 2천만 원 원금은 건드리기 쉽고 주식하는 김에 기왕에 할 거면 BMW 520은 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한 8천만 원 벌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1억을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하니까 그 테마주 따라가고 이상한 주식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천만 원 가지고 10억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몇 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기 투자가 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꾸준히 1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뭐 주식 뭐 제가 먹고 살 걱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식으로 1년에 몇 프로씩 수익 나는지 여러분들 과거에 데이터를 보세요. 매년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몇 프로씩 벌어왔는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잘 벌어오신 분들은 이 방송 거의 안 보실 겁니다. 보셔도 재미로 보실 거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맨날 마이너스만 나고 악가지가 나니까 지금 이 방송을 억지로 시간 내서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하는 쪽,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계속 훅이 난다라든지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라든지 하면 그 방법으로 치는 건 그거는 바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이 좀 직설적인가요? 계속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오늘 댓글 좀 날릴 것 같아요. 저 양반 뭐야 하면서. 슬라이스가 나면 바꿔야죠. 폼을 바꿔야지. 폼을 바꾸려고 하니까 애가 놀아달라고 그래서 연습장에 못 가요. 와이프가 뭐라고 그래서 연습장에 못 가요. 그러면 골프 계속 슬라이스 나게 치세요. 남들 싱글 할 때 120타, 130타 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싱글이 되겠다라고 욕심을 내는 건 여러분들 똑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요.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 맞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키워드다. 이제 더 이상 이 얘기는 뭐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뭐 6월 6일 날 재무제표 강의 많은 분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하셨어요. 20분이 앞장가 6월 6일이라 그랬죠. 강남에서. 예, 20분이 제가 거기 다 다뤄놨. 예, 이번 주까지만 좀 홍보하고 다음 주부터는 안 하고 고민하신 분들 이번 주 어쨌든 신청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책을 제본을 넘길 거거든요. 교재가 80페이지가 예, 그게 A4 용지로 80페이지가 넘어요. 거의 책 한 권이에요. 책 한 권이라서 그거를 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건 다 수강료에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드리려고 하니까 뒤늦게 신청하시면 제가 프린트물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본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프린트하기도 힘들어. 그래도 뭐 어쨌든 제가 교재는 드려야 되니까 프린트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관 잘못하면 뭐 찢어지고 날아가고 하니까 그렇죠. 기왕에 여러분들 고민하시던 거 이번 주까지 고민을 끝내시고 신청하시고 거기에 맞는 저도 강의실을 그 학원 내에서 이제 조절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서 이번 주까지 어찌됐든 다 신청하시고 그 뒤에 뭐 어쩔 수 없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제본 맡겨야 되니까
결단 내리시죠. 재무제표. 그거는 제가 오늘도 마지막으로 유튜브 밑에 상세 보기 여기 보시면 상세 보기 내려 보시면 거기 제가 써놓을 거거든요. 블로그랑 그 이메일 다 적어놓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직접 여쭤보시고 직접 거기 상세 내역 약도 다 있다니까 그렇게 좀 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오늘 제가 지금 책을 여기 뒷배경을 보이는 제 오피스텔이고요. 책을 지금 제가 집에 놔두고 왔는데 책을 한 권 먼저 소개시켜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네. 줄루 주식 투자법입니다. 줄루. 아프리카 줄루족을 혹시 아시나요? 못 들어봤죠. 이영민 교수님은 들어보셨을 연세인데. 저 젊어요. 줄로 주식법? 형님 왜 이러세요? 잠깐. 제목 제목이야. 줄루 주식 투자법. 주식 투자법. 네. 나오죠. 짐 슬레이트. 제가 써놨어요. 일단 나중에 하려고. 짐 슬레이트라는 영국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보면 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랄지 장기 투자에 대한 어떤 것들이 메커니즘이 맞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 시장을 제외하고 꾸준히 우상향한 시장은 없어요. 그래갖고 짐 슬레이트는 영국 사람이라면서요? 예, 짐 슬레이트는 영국 분이신데 우리나라에 그분 번역서가 2권이 나왔어요. 근데 아쉽게도 그렇게 흥행은 좀 못했었던 건들인데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저는 상당히 좀 재밌게 봤어요. 여기서 줄루라는 단어가 상당히 생소하실 겁니다. 줄루가 아프리카 줄루족이에요. 줄루족이라고 굉장히 용맹한 그 줄루족인데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영화도 줄루족에 대한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뭐 어떻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영화도 봤어요. 굉장히 그 영화를 2번 우연찮게 TV에서 봤는데 줄루족이 일단 뭐 우리나라 뭐 지금 현재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은 집단,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 소대 정도, 소나 중대 정도 되는 규모의 작은 집단이 영국군 사단을 물리쳤어요. 영국군은 총을 들고 있었고 줄루족은 화살과 창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뛰어난 영국군을 물리쳐서 이겼어요. 줄루족이. 그만큼 용맹한. 그러니까 영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줄루족이 조금 자존심상하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붙였을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교수님은 다행스럽게도 제가 예를 들기 좋게 어찌됐든 줄루족을 모르시고 전 줄루족을 이런 영화하면서 총칼과 싸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 줄루족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줄루족에 대해서는 제가 박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교수님보다는. 그러면 이제 줄루족에 대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교수님보다는 조금 낫죠. 그 얘기예요. 결국 뭐냐면 와이프가 신문에 줄루족에 대해서 난 걸 보고 줄루족에 대해서 막 떠들더라 이겁니다. 앞부분에 보면. 그렇게 되면서 지금 저처럼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신 줄루족 알아? 뭐 막 이렇게 되면 줄루족 박사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게 돼서 조금 더 관심 있으면 제가 인터넷으로 좀 더 찾아보고 뭐 이렇게 된다라면 줄루족의 역사라든지 뭐 이렇게 쭉쭉쭉 관심 있으니까 또 쉽게 또 찾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 진짜 소위 말하는 줄루족 박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 자신이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라는 얘기예요. 오, 야, 그거 신기하네. 그 양반 나랑 비슷하네. 줄루 투자법이라고 쓴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그 뒤에는 성장도 투자법이라든지 우리가 뭐 정말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 개인 투자자예요. 책도 쉬울 것 같은데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쉽고 재밌어요. 잘 썼어요. 그리고 그 앞에 표지를 보면 정말 점잖은 영국 신사 어르신이 앉아 있어요. 저도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되고 싶을 정도로 딱 깔끔한 양복 입고 노인네가 딱 앉아 있는데 그 뒷부분도 상당히 그 버릴 것도 하나 없어요. 거의 뭐 버릴 것도 없는 책인데 어찌됐든 그 개인 투자자들의 장점을 잘 살려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쪽,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하는 일을 이런 쪽에만 투자를 하셔도 우리가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웅을 보던 짐 슬레이트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들어요. 정유회사 다니는 분이 바이오주를 투자한다? 뭐 그리고 제약업계 다니시는 분이 굳이 화학업계를 투자한다?
그게 조금 약간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관심이 있고 잘 알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지금 제 전제는 내가 그거 잘하고 있는데 나는 제약업계 다니지만 화학업계에 나는 박사인데 그 얘기가 아니라 잘 안 되시는 분들 얘기잖아요. 지금 저희가 예를 드는 게 그렇죠, 그렇죠. 잘 되는 분은 얘기할 필요가 없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그 방식대로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슬라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뭔가 되죠. 따라서 골프 같은 경우 안 되면 채를 바꾸든지 그렇죠, 아니면 내 자세를 바꾸든지 안 되면 티칭 프로를 바꾸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 때려치는 게 답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일 이런 데부터 주의를 좀 돌려라 라는 얘기를 좀 첫 번째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제가 증권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쾌재를 부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증권회사 다니면서 30%를 먹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온전히 제 시드머니가 30%가 나는. 그러니까 종목에 따라서는 더블도 나은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니까 되지만 그때는 매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니까 내 돈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됐던 진짜 암울한 시기였으니까 이렇게까지 내 시드머니가 짧은 시간 내에 30%가 낸다라는 것은 강세장에서도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주식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오늘 HTS를 열어보고 싶으면 열어보고 물론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잠깐 열어봐야 되지만 오후에 열어본 적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후에는 거의 안 열어보는데 혹시 때로는 궁금할 때가 있어요. 뭐 장이 갑자기 폭락했다는 뉴스가 속보로 뜨거나 그러면 그래 그럼 시장이 어떻게 됐지 하고 그때에서는 늦지막하니 5시 6시쯤 열어보거든요. 네. 너무 좋아요. 그걸 6시간 동안 얽매여 있고 화장실 가서 쳐다보고 있다?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숨 막히는 일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마틴 프링이라는 사람 우리가 한번 소개했을 거예요. 마틴 프링이 쓴 심리 투자 법칙이라는 책을 그건 얘기했었죠. 마틴 프링이 보면 거기 게릴라 전술이라고 나와요. 게릴라 전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소총수예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많고 여러분들이 몇백억을 하시던 몇십억을 하시던 몇 천만 원 하시던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기관 투자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아니고 따라서 기관 투자자는 한 4단급 정도 되는 애들이에요. 그들과 여러분들이 1대1로 총을 쏘면서 싸움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산속에 숨어가지고 저 대장 저놈을 내가 딱 노려야지 저격수가 돼야죠. 한 놈만 죽이려고요. 한 놈만 제대로 된 상황을 쏘려면 아니면 적당히 쏘고 토끼든지 그런 상황 연출이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죠. 딱 그렇죠. 숨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게릴라가 돼서 때가 기다리다가 진짜 내가 총을 쏠 상황이 아니면 이번 진짜 대세 상승장에서 내가 총 쏠 상황이 아니면 그거 보내고 다음 상승장을 마련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굳이 여러분들이 매번 장에 참여하려고 그러고 매번 싸우려고 들면 그건 여러분들이 지쳐요. 되지도 않고요. 따라서 심리투자 법칙에서 그 게릴라 전술을 쓰라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부분들 얘기는 여러분들이 때를 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짐 슬레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잘 아는 종목에 투자하라라는 부분들만 원칙을 세우셔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줄레 법칙 저는 거기에 좀 역시 많은 사람 저는 이제 책을 잘 못 읽잖아요. 눈이 아파서 못 읽는데 저는 이제 저랑 딱 비슷한 사람이네요.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이렇게 눈이 아파서 못 읽는 대신에 저는 관심 있는 걸 엄청 파거든요. 관심 있는 거 그리고 주식이랑 상관없이 제가 정말 잘 아는 분야는 진짜 대한민국의 탑 1% 들어갈 자신 있는 것들이 많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소장님이 안 하시지만 특히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은 일요일 오후거든요. 근데 일요일 밤에 오늘 거의 10년을 이끌던 왕좌의 게임이 오늘 마지막 피날레가 나옵니다. 오늘요. 그런 거 안 보시잖아요. 네, 저는 안 봅니다. 저는 그런데 미쳐있기 때문에 그런 거 나면 거기 한 명 한 명 주인공 그리고 주인공의 과거에 나왔던 영화
음, 그리고 걔가 나왔던 인터뷰 이런 거 엄청 찾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좋아하는 거나 관심 있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이랑 상관없는 얘기 해드리면 저거 있잖아요. 애들 그 레고 있잖아요, 레고. 레고, 예. 레고를 잘하는 애들은 레고의 모든 모델 번호 이런 거 다 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나이키 뭐 신발 뭐 그 좋은 친구들 나이키 신발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된 걸 찾아서 뭔가 하면 되잖아요, 뭔가 주식도. 그러니까요. 근데 보면 제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도 이제 그런 줄르란 말은 몰랐지만 제가 매번 하는 게 저한테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 방송국이가 이거 강의하고 유튜브를 하더라도 무슨 제약주 물어보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제약주에. 그러니까요. 물론 제가 이제 어떻게 알아요? 교수님 제가 뭐 약사도 아니고 모르는데. 어찌됐든 뭐 방송을 하시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한 네, 번이라도 찾아보고 조금 뭐 아웃라인이라도 알아보고 하는 부분들이 되지만 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투자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 정도는 이제 저도 방송에서 제약주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이런 건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방송 특성상 언급은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한다? 그러진 않아요. 그 수준 갖고는 제가 투자할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어요. 예.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음, 여태까지 이렇게 이 업계에서 아는 사람 중에 두 명 있어, 두 명. 네, 두 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방송을 들을지도 모르겠는데 셀트리온 주주예요. 네, 예. 셀트리온 주주인데 많은 사람들이 셀트리온을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아, 셀트리온 물려는데 어떻게 돼요? 손질이 얼마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 이번에 뭐 개발하는 거 잘 될까요? 뭐 바이로메드 마찬가지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음, 쌈박 어떻게 그 이번에 판결을 어떻게 그걸 쥐뿔 어떻게 알아? 근데 그렇죠. 제가 아는 두 명은 셀트리온을 지금까지 하면 거의 9년째 주주예요. 네, 그리고 그 회사에 주주총회 하잖아요. 네, 회사 반찰 내고 가요. 음, 그래서 제가 야 너희들은 됐다. 너희들은 그냥 셀트리온 주주 계속 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게, 그만큼 자기가 집념 있고 그만큼 관심 있고 스타일을 하는 거예요. 가서 질문도 하고 음,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보면 많은 사람 얘기하는 거가 뭐 A라는 제약사가 이번에 발표가 나는데 개발하는데 이번에 FDA 통과될까요? 누가 통과된다던데요? 그걸 어떻게 알아? 지금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좋은 주제를 얻었습니다. 제가 리포트 읽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리포트. 아주 좋아. 이거는 제가 6월 6일 날은 그 강의 과정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고, 예, 그때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는데, 제가 이번에 첨삭지도 하면서, 그러니까 예. 그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배우는 사람들 다 통상 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오는 게 그렇죠. 숙제거든요. 해오잖아요. 예. 종목을 항상 선정해 오는데, 그걸 첨삭지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자기가 안다는 자체가 음, 이게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셀트리온을 하던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른 것을 하던 그 주식에 대해서 안다라고 한다라면 예.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줄루족에 대해서 뭐 안다라고 한다라면 교수님한테 이렇게 설명하는 거잖아요. 아, 옛날에 영국군하고 싸웠고 뭐 어쩌고 그렇죠. 저쩌고 막 이렇게 했고 교수님이 지금 뭐 왕자의 뭐 예, 게임인가 뭔가 예. 그거 하냐면 아, 그게 어떠고 저쩌고 자신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죠, 시험관도 그렇죠, 그렇죠, 모르게 그렇죠. 차수장 좀 들어봐. 내가 아주 화장실, 잠깐 좀 앉아서 들어봐. 이게 중요한 대목이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잖아요. 예, 과연 그 여러분들 갖고 계신 주식에 대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은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그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 주식 파세요. 좋은 말씀하셨네요. 그건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네. 주식이에요. 제가 어,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첫 출발이 연구소에 했고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를 여러 번 몇 가지 했기 때문에 잘 웬만큼은 좀 기초를 알거든요. 근데 제가 평생 혹시 저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랫동안 꽤 있었지만 제가 단 한 번 제가 주식을 사지도 않았고 제가 그 주식을 적극적으로 추천도 안 했고 예? 그거를 정확히 얘기 안 하는 게 있어요. 하나 보면서도 올라갈 것 같지만 제가 뭐 확신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딱 음, 뭐냐면 여러분도 아마 웬만한 그쪽 인더스트리 있지 않으면 잘 모를 겁니다. 음, 제가 딱 얘기 안 한 분야가 대표적인 거가 제가 케미칼을 안 해요. 화학 음, 업종. 그게 음, 뭐냐면 롯데 케미칼을 저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 떨어지게 엄청 갈고 올라가고 알거든요. 음, 음, 그렇지만 그게 폴리에틸렌이 뭔지 프로필렌이 뭔지 그거 모르거든. 그러니까. 전 대표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 안 파는 거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 음, 그리고 자기가 대충 보면 가격을 알아야 되거든, 가격? 그렇죠. 프로필렌 가격을 어떻게 알아? 프로필렌 가격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은 그걸 아니까 그러니까. 투자하기 좋죠. 예. 애널리스트보다 더 빠르게 그걸 그러니까 취득할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의 팔라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꼭 알아야 주식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모르고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차트만 보고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차트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차트를 보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주식을 남한테 물어보는 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을 제가 전제로 깐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걸 누가 알려주겠어요. 예. 주식시장에서 있어서 참 저는 순진하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많은 분들이 여기저기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앞으로 나아갈 길, 당신이 돈 버는 방법 이런 걸 알려주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제 책에도 썼습니다. 제 주식 투자 직장인 주식제 정석에 제가 분명히 썼는데 주식시장 이 사회가 그렇게 선한 곳인가요? 아, 이학년 교수가 돈이 없으니 내가 이학년 교수한테 내 돈 중에 50%를 띄워서 이학년 교수가 먹고 살게 해줘야 되겠다. 사회가 이런 곳인가요? 아니, 사회가 그럴 수 있어요. 이학년 교수님이 어렵다라면 우리가 진짜 선의를 위해서 뭐 십시일반 도웁시다. 이건 그 정도의 온정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그런 곳인가요? 이학년 교수가 주식을 지금 사고 있어 고생을 하고 있으니 내가 이 주식을 끌어올려줘가지고 이학년 교수가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곳이 주식시장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짓밟는다는 표현이 좀 과격합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고자 돈 놓고 돈을 벌고자 하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자, 이 주식은 봐라. 이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간다. FTA 승인이 날 거야. FTA 승인이 날 건지는 그 사람이 FTA의 관계자인가요? 뭘 가지고 FTA 승인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에 뭘 가지고 월가에서 미중 간의 무역 그 갈등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것도 참 웃긴 얘기예요.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첨삭지도를 통해서 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얘기네. 저도 이제 예전에 뭐 다른 쪽 형태로 강의할 때 보면 이런 거 하거든요. 이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7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7분. 7분만이라도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그거를 친구가 아니라 그렇죠. 와이프가 친구가 아니라 모르는 전혀 사람한테 모르는 사람. 얘기해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 그 7분도 구체적인 얘기. 응. 저기 이게 FDA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FDA 승인이 나면 미국이랑 체결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미국이랑 체결이 가능하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FDA 승인이 난다면 날지 안 날지 아무도 몰라요. 미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많고요. 미국의 수출 누가 받아주는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가정이죠. 예. 그러면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 수출한다고 매출이 늘어나나요? 이익이 늘어나나요? 이거 다 저기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혹해가지고 야, 그럼 뭐라고 딱 듣는 사람 FDA 승인 나서 미국에 수출해서 이 회사 대박 난대. 지금 제 말의 차이점은 교수님은 아시지만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요거 되돌려서 보세요. 제 말이 어떤 진짜 소설인지 그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갖고 약간 저 또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쉽게 시각적으로 확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에 줄을 쫙 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끝내주는 거죠. 뭔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거기다가 손절가루 싹 써주잖아요. 네. 저는 진짜 궁금한 거가 있는데 오늘 또 저 소장님 때문에 댓글 뭐 욕 먹는 거다. 우리 오늘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 혼자 죽을 수 없어요. 사회가 이런 곳이에요. 교수님 물고 같이 늘어가는 거지. 저는 오늘 그래요. 소장님 뭐 심하시게 오늘 말하신다 그러는데 이런 거죠. 이라는 A라는 뭐 TV에 나오고 누구랑 뭐 차장이 됐건 뭐가 증권회사 쓰건 간이 예를 들어서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이게 손절가가 뭐 얘기하다가 손절가는요 뭐 9,250원에 잡으세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30분 있다가요. 그 친구가 뭐 화장실 갔다 와서 밥 먹고 와서 또 똑같은 사람이 물어볼 때 손절가 물어보면 그 사람이 9,250원이라고 얘기할 가능성은 저 1도 없다고 보고 있어요. 맞아요. 왜? 자기가 말한 것도 까먹거든. 음. 그게 어디 책에 써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네.
진짜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당혹스럽겠지만 기존의 교수님하고 저하고 했던 것들 어떻게 보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보니까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면. 근데 저희들은 이렇게 다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거기에 이제 뭐 매매 법칙에서 제가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매도의 법칙, 매매 법칙 이 두 코너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 당시에 매도할 것을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걸 안 들어가셨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존 것들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물어보는 거에 또 어폐가 뭔지 아세요? 모르죠.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우리가 그 A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그 갑자기 뭐 생방송으로 튀어들어왔다라고 치십시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네. 물어보는 사람 참 쉽죠. 대답하는 사람 참 어려운 대답이긴 하지만. 근데 네. 교수님은 올라갈 것 같아요.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얘기를 했고, 네. 뭐 차영준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질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러면 이제 5대 5이지만 그 사람 뭘만 기억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맞아요. 자기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교수님 얘기만 들을 거고요. 자기가 그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했다라고 한다면 차영주 얘기만 들으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만약에 갖고 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저한테 욕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제 얘기는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차영주가 너 떨어질 것 같으니까 차영주 대단한 놈이다가 아니라 이항영 XX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아요. 네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 떨어지냐. 객관적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차영주가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래 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맞아 이항영 교수가 올라간다 그랬으니 올라갈 거야. 나는 느긋하게 기다릴래. 이제부터 속 편해. 이항영 교수가 올라간다 그랬으니 이제부터 느긋하게 내일이나 하자. 그러다 떨어지면 이항영 이 XX야 네가 올라간다 그랬는데 왜 떨어지냐. 이런 그렇죠. 얘기를. 그렇죠. 여러분들 스스로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신다니까요. 근데 왜 남한테 조언을 구해요? 오늘 얘기가 좀 너무 과격한가? 이거 그 옷도 좀 거의 뭐 군복 같은 전투복 입고 앉아가지고. 저는 지금 소장님이 오늘 좀 그 오버하셔갖고 소장님이 엄청 댓글 달릴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들으신 분들이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좀 어려워요. 어렵죠. 누차 저희가 한 2달째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분명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마침 월요일 날 지금 모처럼 저희가 하잖아요. 네.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지금 이 보시면서 매주 월요일 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시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숙제였죠. 숙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에서 요즘 걔네가 잘 안 하려면 한경 컨센서스라고 들어가면 돼요. 네이버에서가 아니라 한경 컨센서스라는 데 들어가서 그냥 아니면 미래 SS 리서치에 들어가서도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 그런 거 다 고객이 아니라도 보여주니까 중요한 건 어닝스 리비전스만 보면 나온다 그랬는데요. 네. 오늘 딱 보시면 진짜 오늘 또 충격받았네. 이러면 안 되는데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이익이 8%가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전망 자체가 8%가 꺼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나라가 없어요. 이게 언젠가 좋아지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뭐 저는 그래요. 그 다른 그 장은석 본부장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전 주식은 결국은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나 저나 결국 하나거든요. 진실은 하나예요. 하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EPS밖에 없어요. 그 EPS고 실적이란 말이죠. 실적. 근데 그 진실을 얘기 안 하는 거야. 지금 아무도 노바디야. 노바디가 텔스터 트루스야. 아무도 진실 얘기 안 해. 중요한 실적만 보시면 돼. 실적.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하고 말하기가 아주 멋쩍으니 오늘 제가 소장님만도 욕먹어서 저도 욕먹을 거 좀 해드리면 멋쩍어서 외국인 순매수 주식, 외국인 순매도 주식, 기관 순매수 주식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뉴스 관련주, 성장성 테마. 저는 제가 증권회사 이제 이번 생에 없지만 제가 증권회사 사장이라면 정말 딱 하나 하고 싶고 제가 방송 사장이면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냥 어떤 특정한 회사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성장성이 좋은 주식, 성장성이 좋다란 말하면 내가 다 집에다 보낼 거예요. 성장성이 뭐야? 그래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어서 2019년에 매출이 22%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죠, 내 말은.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성장성이 좋아.
근데 그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자전거 테마주 있었잖아요. 자전거 그렇게 팔린 적이 없었어요. 음, 4대강 테마주 있죠. 물론 네, 관련된 거 있지만 다 대기업들이 했고, 그 음, 모모 건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거. 음, 그 세 4년 동안에 매출이 그냥 추세적으로 있었지 늘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주가는 그러니까, 40배 갔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 음,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래 좋다. 여러 테마주를 뛰어다녔건 뭐 외국인 순매수를 따라잡건 기관 수급을 따라잡긴 했건 간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 까놓고 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한테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것 같죠? 나 그래서 돈 벌었다는 애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꾸준히 돈 그러니까 벌었다는. 그렇게 돈 벌으셨으면 저희 욕하세요. 돈 저희 버는 욕 못해요. 사람을 데리고 오세요. 돈 버는 사람 저희 해갖고 욕 그 먹기 사람이랑 같이 때문에, 뭐를 예, 해보라고. 예. 저희가 그분들이 하시는 욕은 저희가 정말 무릎 꿇고 반성하면서 그래도 당신은 대단하십니다라고 저희가 욕을 먹겠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얘기를 뼈저리게 들으셔야 돼요. 뼈저리게 그런 들으셔야 사람 돼요. 있죠. 보면 아까 소연내가 있죠. 있어요. 그렇게 번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딱 그래요. 10,000명 중에 1명, 2명 있을 거다 그래요.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태까지 누적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요즘 HTS 잘 돼 있잖아요. 아마 본인 HTS에 들어가면 자기가 2018년 수익률, 2017년 수익률 쭉쭉 나오죠. 네. 어느 증권사 나올 거예요. 딱 음, 보고 자기가 그동안 그런 모든 걸 했어. 안 됐어. 그럼 아까 골프에서 채를 바꾸듯이 음, 바꿔야 돼요. 음. 제가 폼을 냉정히 바꾸고,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엊그제 몇 명한테 얘기했어요. 수업을 해도 돈을 꾸준히, 저희 공부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교수님하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단기간에 대박 나는 종목을 1시간 동안 떠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해주는 거 많아요. 유튜브 10분짜리 해주는 거 많아요. 그거 많은데, 굳이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1시간 정도 가까이를 투자하시는 분들인데, 유튜브를 1시간 가까이 본다는 건 거의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드리는 방법은 꾸준히 돈을 버는 방법인데, 내가 학생들한테 요즘 얘기하는 게, 꾸준히 돈을 못 벌 수도 있다. 음, 그러면 주식 하지 말아라. 음, 그것도 생각을 해라. 왜냐하면 1년 동안 진짜 너나 나나 피나게 노력을 했지만 그게 결과가 안 좋다라면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걸 굳이 하겠다라는 것도 세상 살면서 머리가 아프다. 음. 복잡하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법대 나왔다고 다 법관 되나요? 도시 공부하다가 안 되면, 물론 끝까지 해서 뭐 10년 해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교수님도 이제 거의 뭐 또 연세가 또 이제 왜 이래요? 있으신 분이라서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상 살아보니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맞아요. 가지 방법들이 인생은 있기 때문에, 교수님도 뭐 훌륭한 박사님이 그 연구소에 계시다가 또 밖에도 계시다가 또 이런 건 저런 것도 하는 거고, 저도 증권에서 나와가지고 다녔지만 지금 또 코칭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거, 뭐 진짜 우리도 인생이 5년 뒤에, 1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업이 어떻게 1년 뒤에, 2년 뒤에 그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요.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된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소장이 네, 아까 말씀하신 걸 저는 나름대로 해석해 보면 이런 거죠. 음, 본인 앞에 본인이 스스로 솔직해지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런 거죠. 진짜 극소수가 그 이상한 걸로 해갖고 정석이 음, 아닌 걸로 해서 돈을 벌었거든요. 정석이 맞습니다. 아닌 극소수가.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보면 정말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그걸로 버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잘 포장해서 벌었겠지. 음, A라는 차트가 있어. A라는 차트가 있어. 음, A라는 차트로 해서 책을 요즘은 그런 책이 별로 안 나오지만 예전에 음. 보면 무슨 기법으로 하루에 나는 300만 원씩 벌어서 책이 있었잖아요. 요즘도 나와요. 요즘도 있어? 네, 아, 요즘도 있어요. 그거 요즘은 더 웃긴 책도 있어요. 3일 만에 주식 투자 끝내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모르겠어. 근데 3년 끝낼 수도 있지. 했다가 안 네. 하면 포기할 수도 있지.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이거죠. 정말 그런 사람이 해갖고 정말 그런 사람이 해갖고 진짜 됐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책을 잘 썼는지 음. 아니 그 사람이 말을 잘했는지 저는 그거 진짜 의문스러워요. 그러고 다시 사람들이 공부하려면 그런 책들을 보는 게 아니라 뭐 워렌 버핏 책을 본다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니까 또 아이러니한 거죠. 네. 방향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단타 치시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단타 치시려면
진짜 전업이 되세요. 회사 때려치시고 응. 전업이 돼서 단타 제 주위에 전업해갖고 단타 쳐서 벤츠 끌고 다니는 사람 두 분이 있습니다. 제가 데려오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제 대학 선배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제가 사회에서 만난 사람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전업을 하면서 그렇지만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장이 안 좋으면 해외여행 가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장이 안 참 좋으면 좋죠. 예. 그리고 될 때는 응. 뭐 무지하게 집중해서 단타 치세요. 단타 치시고 소위 말하는 압구정 미꾸라지 서울증권 출신이고 제가 그 얘기 잘합니다. 그분은 진짜 3천만 원 가지고 100억 넘는 재산 벌었어요. 선물 가지고. 응. 압구정 미꾸라지 진짜 그렇게 돼서 선물회사 KR 선물회사라도 차렸고 강남에 빌딩도 지었고 그런 분도 계세요. 응. 근데 그분 생활이 어떤지 아세요? 그분 생활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모든 신문 다 보고요. 응. 그 다음에 아침에 6시면 회사로 나옵니다. 우리 서울증권이 그때 그 사람용 지점을 하나 만들었을 정도니까 딱 나오면 지점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장중에는. 응. 그리고 그분은 이제 거의 물을 안 드세요. 응. 화장실을 가는 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녁에 8시만 되면 주무세요. 응. 도인 같은 생활 한 거예요. 도인 같은 생활.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 머리 아프다고 오늘 주시장 2% 빠졌네. 개판이네. 술이나 먹자. 그럼 그 다음날 머리가 개운한가요? 그거 갖고 주식을 판단할 수 있나요? 진짜. 그분은 친구들 만나는 건 딱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아니야.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생활하셔서 돈을 버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도 일반인들처럼 하면 돈을 번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는 또 대학 선배 한 분은 모임도 자주 나오고 술도 조금 하세요. 많이는 안 하지만. 근데 자기가 뭐 하다 싶으면 딱 모임 안 나오시고 장 안 좋다 싶으면 와이프랑 애들 유학도 보내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될 땐 집중하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왜 펀드 매니저처럼 또 주식을 하시려고 하세요? 오늘 요지는 그겁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 잘 하는 종목, 여러분들 응. 직업과 관련된 종목, 여러분들 요즘 겉면 잘 팔리잖아요. 네. 애들 물어보세요. 요즘 니네 뭐 먹니? 불닭볶음면 잘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요즘 중국인들이 오면 백화점 여러분들 나가면 요즘 중국인들 와서 뭐 사가나요? 요즘 중국인들은 여성복을 그렇게 많이 사간대요. 네. 면세점이 아니라. 그래서 여성복 관련주도 다 올랐어요. 그게 여러분들 시장 조사예요. 그게 시장 조사고 요즘 저 엊그제 이마트 갔다 깜짝 놀랐네. 왜 왜? 이마트에 캐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계산하시는 분이 없고 무인으로 다 바뀌었어요. 키오스크로.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다들 불만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마트를 뒤져보니까 이마트가 지금 그 신선식품 뭐 여기 한국에서 무료 배송 때문에 네. 아주 실적이 개판 5분 전이네.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음. 뭐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읽어내는 것들 단순하게 읽어내면서 음. 그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뭐 좋은 뭐 그렇게 해서 결과물 나오면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뭐 투자 포인트 몇 개만 하면 되잖아요. 왜 주식을 무슨 뭐 오늘은 무슨 테마죠, 오늘은 무슨 테마죠. 제가 페이스북에 그분 건 재밌어서 그냥 보고 있는데 네. 모든 테마주를 다 따라다녀. 그러면서 돈을 번대. 그리고 음. 쓰셔. 나 그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관심 없으니까. 네. 뭐 그 사람 버는 거니까. 모든 테마주를 매일매일 올려요. 그걸 아침에 올리는 건지 저녁에 올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분 나름대로 대단히 노력하는 친구다. 그 느낌 네. 받았어요. 굉장히 노력하는 친구다. 모든 테마주들을 다 매일매일 쫓아다닌다는 거 보면 그 사람 친구니 그 방법이니까 내가 하는데 재밌어서 그냥 보고는 있는데 음. 여러분들 나름대로 방식대로 한번 해보세요. 안 저는 되면 네. 바꿔보세요. 저는 나중에 서울 가면 돌아가면 음, 줄리의 법칙 책 한번 사보고 사봐야겠네. 음, 보니까 음, 저랑 친하게 먹을 것 같아 그 사람. 음. 제가 오면 사드릴게요. 저랑 주식에서, 저랑 어, 비슷해요 성향이. 제가 사놓고 있을 테니까 와서 드릴게요. 제가 교수님한테 저는 선물 하나. 좋으면 진짜 엄청 파요. 좋은 거. 그러니까. 아,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계속 응,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시장은 언젠가 다시 올라간다. 근데 문제는 확률상 올라갈 때 가라. 음, 올라갈 때. 지금은 소장님이 매주 말씀하시지만 소장님이 좀 해도 됐다.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지금 지금은 계속 저는 똑같이 말씀드리지만 매주 음, 월요일 날
오늘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음. 마이너스 8%가 났어요. 마이너스 8%. 제가 마이너스 8%를 저는 그 자료를 4, 5년째 봤거든요. 계속 보는데 마이너스 8% 나온 건 제가 제 기억은 처음이에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 그래서 확률이 있을 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